자, 오늘의 시사평론가죠.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승기 변호사님. 예. 네, 이제 뭐 하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패스트트랙 충돌 첫 재판입니다. 네. 지난 20대 국회 당시에 그 신속 처리 안건이죠.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 정식 재판이 어제 처음 열렸어요. 예, 총 27명인데요.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이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이 피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 민경욱 전 의원만 미국 출장을 사유로 해서 유일하게 불출석을 했고요. 지난해 4월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포함된 이 사법개혁안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내용이 담긴 이제 선거개혁안의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장을 이제는 점거하고 그리고 회의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예.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행위에 관련돼서 최초로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해 기소된 사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그 4차례의 그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당사자들이 출석을 하는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죠? 예, 공판 준비 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만 출석해서 재판을 준비했는데요. 예. 하지만 공판 기일부터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첫 공판 기일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출석을 한 것입니다. 예. 지난해 1월에 기소된 후에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건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예, 우선 검찰이 올해 1월 초 재판에 넘겼지만 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 많아 이제는 계속 재판이 지연이 된 것입니다. 예. 특히 검찰 측이 제출한 영상 용량만 6TB 그리고 이를 좀 이렇게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재분류한 것만 해도 917GB라고 합니다. CCTV나 방송 카메라로 촬영된 이 증거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또 그 영상 안에서 적극 가담자, 소극 가담자, 방관자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여야가 서로 뒤엉켜 싸우는 모습이 찍혀 있으므로 이를 일일이 확인해 죄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예.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법원이 휴정도 하고 또 사건 진행 자체를 여유 있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늦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국민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총선 후에 지난 5개월 불면의 밤과 회한의 나날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예, 그래서 방송, 뉴스에서 이제 불면의 밤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헤드라이트로 이제 썼는데요. 예. 황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황 전 대표는 권력의 폭주와 불복을 막기 위한 정당 방위 행위가 어떻게 불법이냐라고 반박을 했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재판에 출석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 국회 선진화법은 집권 여당의 의회 독재 수단으로 전락했다. 제1야당의 저항은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핵심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와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이미 유명무실을 해줬고요. 공수처는 아직 출범조차하지 못한 채 여야 간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 전 의원은 이 두 악법을 막기 위해 정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재판의 쟁점은 결국 야당의 물리력 행사가 헌법상 저항권 내지 국회의원의 직무에 따른 정당 방위로 볼 수 있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겠어요.
예, 어제 이제는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 저항권, 정당방위 이런 내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하지만 저항권도 또 정당방위도 모든 물리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음, 특히 민주당이 당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했다는 걸 고려한다면 뭐 그 법에 반해서 물리력 행사를 한 것이므로 자유한국당 현행법 위반을 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더욱이 당시 상황이 모두 방송 카메라, CCTV에 촬영되어 증거까지 모두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야당으로서는 무죄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뭐 계속 지켜보죠. 예.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국회 해도 지침 개정, 동해 표기 새 국면입니다. 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온 국제 해도 지침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예, 동해나 일본해와 같이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표기하는 이 중립적인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 해도 지침이라는 게 각국의 해도 작성 시에 기준 역할을 하는데 1929년에 초판 발간 이후에 마지막 개정인 1953년 이 3판 발간까지 계속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왔다고 해요. 예, 이 국회 해도 지침을 이제는 해안과 바다의 경계, 영어로는 S-23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는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일본해로 단독 표기가 돼 있다 보니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야, 이건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다. 일본해가 그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다라고 주장해온 가장 강력한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수로기구는 앞으로 이제 11월 16일 이제 하상회의로 열리는 2차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집 개정을 위한 비공식 협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데요. 네. 특히 이번에는 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서 세계 모든 바다와 해양에 대한 명칭을 이제는 고유 식별 번호를 일일이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뭐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좋은데 그런데 이제 새 표준 해도집을 뭐 회원국들이 따라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예. 이거 지금 일본의 표기를 뭐 막을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예, 막을 방법은 없는데, 예. 결국 이번에 새 표준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해 표기를 확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표를 보면 희망적인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약 2%에 불과했던 전 세계 동해 단독 표기 또는 동해 일본의 병행 표기한 비율이요. 최근에 40%를 상회했습니다. 네.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외교전이 효과를 본 것인데요. 따라서 일본해가 아닌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새 표준이 시행된다면 이 비율 더욱 늘어날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죠? 예, 마지막 이슈는 도쿄올림픽 금품 로비 의혹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도쿄올림픽 올림픽 개최지로 일본 도쿄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 IOC 위원, 그러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의 아들이 검은 돈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예, 이게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당국의 이 공문서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아유, 이게 웬 망신입니까 이게? 예, 일본 내에서도 이제는 언론화됐는데요. 21일 그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발표했는데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 이 싱가포르 회사 이제 블랙 타이딩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라민 디악 당시 IOC 위원의 아들 등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블랙 타이딩스가 2020년 이제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전후로 해서 라민 디악의 아들과 관련된 회사에 36만 달러, 하나로 약 4억 한 2천만 원 정도를 송금했고요. 그에게 이제 그의 고급 시계 대금으로 약 1억 1,700만 원, 이제 8만 5천 유로 정도를 대납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라민닥 위원도 그 개최지 선정에 관한 투표권이 있었죠. 예, 특히 그는 투표하는 게 아니라 2015년까지 16년간 IOC 위원을 지내서 아프리카와 같은 다른 나라 위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 그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의혹이 또 이제 제기가 됐었죠. 예. 그 당시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그 자체 조사팀을 꾸려서 조사한 뒤에 블랙 타이딩스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썼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히면서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갔었죠. 예, 유야무야 넘어갔는데요. 네. 사실 이번 금품 제공 의혹은 이제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성해야 될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그 배후에 이제 검은 돈과 유착된 로비가 있었다는 점, 그것만으로도 일본에게도 국제 스포츠계에도 큰 오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참 공문서에 뒷돈 얘기가 나오고 이게 예, 일본도 참 여러 가지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좀 아마 대단히 지금 난처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